안녕하세요. 강현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 감사 일기를 쓰면 달라지는 것. 첫 번째는요, 우울증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우울한 그 감정에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막 4, 5일은 막 우울해가지고 그 감정에서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우울한 감정에서 굉장히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됐고, 어느 날은 이제 한참을 이제 몇 년을 쓰다 보니까 그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그 빈도수가 점점점 줄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우울한 감정에 빠지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걸 제가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실질적으로 측도협증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을 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감사일기를 쓰는데 인간관계가 왜 달라지나요? 라고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상대의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인간관계의 변화를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의 인간관계, 거의 뭐 90% 이상의 인간관계는 결국은,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국은 나의 내면의 문제였던 거죠. 네. 어쩌면 100%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쓰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게 내 관점이 바뀌고 이 사람의 고마웠던 부분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사일기를 써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테지만 한 번도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언뜻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일기를 쓰고 6개월, 7개월, 그 사이에 이제 내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느꼈던 부분이 사실은 인간관계의 문제였어요. 예전에는 상대의 단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항상 불평불만하고 그 못마땅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는 이제 상대의 고마운 점, 상대의 장점에 이렇게 제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내면도 다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느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또 제가 상대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 남편을 바라볼 때도 그 단점만 항상 이제 생각하면서 으이그 저 다혈질, 저 성격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저렇게 몸도 아픈데 열심히 일하러 나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돈도 벌어다 주고 덕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늘 고마움이 그냥 이렇게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마땅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대의 고마운 점을 찾으려고 노력 안 해요. 그냥 그
단점에 항상 초점이 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초점이 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감사 일기를 쓰면서 자꾸 그 사람의 고마운 부분, 장점을 보려는 노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면 인간관계가 정말 눈부시게 바뀝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인간관계 문제. 네, 가장 빠르고 쉽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가요,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뭔지 아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저는 작은 시련이나 실패 앞에서 막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피했는데, 이제는 시련과 실패 앞에서도 담담히 그 상황을 마주볼 수 있게 되고, 그 시련과 실패를 어떻게 이용해서 더 높이 더 튀어오를 수 있을까, 더 성장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나에게 축복일 것이야. 그렇다면 내가 배워야 할 여기서 메시지는 무엇이지?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감히 그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도 못하고 그 실패를 마주볼 힘도 없었는데, 단지 감사일기를 쓰면서 꾸준히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갔을 뿐인데, 이렇게 시련과 실패를 마주하는 자세가 180도 달라져서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몰랐어요. 전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회복 탄력성이 뭔지 자체도 몰랐던 사람인데, 이게 엄청나게 키워진 거죠. 회복 탄력성이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근육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몸 근육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사실 마음 근육도 굉장히 적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리 멘탈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근데 감사일기를 쓰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 근육도 굉장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탄탄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시련과 실패를 그 바라보는 관점, 그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태도로 모든 게 결정이 되거든요. 행복한 성공,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 프레임이 달라짐.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용어도 심리학 용어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의미더라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다 각자 달라요. 근데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창 모습 그대로만 바라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관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 내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좀 더 폭넓게 다양한 관점으로 통찰력을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한쪽 면만을 봐요. 부족한 부분, 단점, 불만, 불평, 불만. 이러한 부분을 그 부분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가 반대편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쪽에 이제 불평, 불만, 부족한 이런 부분만 제가 그 면만을 보다가 반대편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면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쪽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게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불평, 불만, 그 사람의 단점,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감사하게 되면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양면을 골고루 볼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죠? 저도 사실 이러한 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그러니까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알고 한 게 아닌데 정말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양쪽의 면을 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5번째.
네, 감사일기를 쓰면 달라지는 것 중에 5번째는 바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감사일기에 관한 영상을 제가 따로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오늘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자존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성취하고 또 이루었을 때 자존감이 무조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일시적인 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태도를 바꾸어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많은 걸 이루어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고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으면 내 자존감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말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매일 하나씩 최우선적으로 저는 꼭 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성취하는 데에만 늘 초점이 맞춰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나와의 관계를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네, 6번째는 꿈을 빠르게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면 사실 감사하기를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요.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에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태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감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계신 건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제가 긍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가장 강력한 긍정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긍정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나를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럼 당연히 나를 믿고 또 시련과 실패에도 넘어가지 않고 또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목표한 바를 빠르게 꿈을 빠르게 이루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꿈이랑 목표를 이루는데 오히려 늦어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해시고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얼마나 빨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는지를 경험해 보시면 정말 놀라게 되실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 일기를 시작하면 뭐 이렇게 6가지가 다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거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오프라 윈프리의 책을 읽고 그녀가 정말 모든 걸 가진 그녀가 부명예 영향력 모든 걸 가진 그녀가 감사하면 내 눈앞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감사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정말로 아주 빠르게 제 가슴 뛰는 꿈들을 현실로 이룰 수 있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사일기 쓰는 법으로 찾아올게요.